풀무치TV 박운서입니다. 지난번에 비만 상세 설명서 1탄을 내보냈는데 이번에 2탄을 새로 찍게 되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이제 비만에 대해서 정의와 원인과 비만의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비만으로 인한 폐해라든지 비만을 해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혹은 미리미리 예방하자. 그래서 비만의 예방 또는 치유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비만에 관련된 주의사항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비만으로 인한 폐해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비만이라는 몸에 독소가 쌓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독소가 쌓이니까 여러 질병이 생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뚱뚱한 사람들은 사람들 눈치를 보죠. 그래서 삶의 의욕이 저하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살이 많이 쪘으니까 살을 빼기 위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죠. 짚어봅시다. 자, 살이 많이 쪘어요. 몸에 독소가 엄청 많이 생겼어. 그러면 그 독소가 질병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뇌를 볼까요? 뇌가 노폐물로 가득 차니까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퇴행성 뇌질환, 치매라든지 파킨슨병이라든지 혹은 두통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살이 많이 쪘으니까 노폐물이 막 쌓이니까 몸이 잘 안 들어가요. 바로 대사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거죠. 그 속에 기름이 들어가면 고지혈증, 당이 들어가면 당뇨. 이런 질병들도 결국은 비만으로 인한 질병이 되겠죠. 몸이 되게 무거워졌어. 몸을 받치기 위한 관절, 그래서 관절염, 척추관 협착증,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피가 끈적끈적해갖고 혈액이 잘 안 통해. 발기부전이 오는 거예요. 여자의 경우는 생리통, 혹은 자궁 근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만으로 인한 질병이에요. 물론 원인이 비만이 아니었을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만으로 인한 질환이 몸 곳곳에 나타날 수 있다, 이겁니다. 호흡기를 볼까요? 목에 살이 많이 쪘어. 그럼 이 살이 밖으로도 퍼져나가겠지만 안으로 조여가겠죠. 그러면 올라가는 혈관이 있을 것이고 숨구멍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숨구멍을 조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숨이 안 쉬지요. 수면 무호흡증, 혹은 코골이, 이런 것들도 결국은 비만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비만이 원인인 이런 질병들은 비만을 해소하면 해결이 되지요. 물론 그 원인들, 이를테면 목젖이 원래 우리 기능적으로 많이 처져 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 혹은 코골이가 발생했다. 그 경우는 비만이 아니죠. 원인이. 원인 해결을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지만, 저희 이야기는 비만으로 인한 코골이, 비만으로 인한 수면 무호흡증, 비만으로 인한 발기부전, 이런 것들은 비만을 해소하면 해결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만의 폐해는 첫째도 질병이요, 둘째도 질병이요, 셋째도 질병이 맞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는 것은 뭐예요? 살이 쪘으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회사에서는 취업을 제한하고, 그죠? 예를 들어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지만, 우리 옛날에 어땠습니까? 스튜디오스를 뽑을 때 예쁘고 날씬하고 또 키가 크고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뽑았죠. 아니, 그런 사람들만 뽑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시대, 문화적 인식이 달라졌으니까 내면을 보는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런 전근대적인 시각들은 존재하고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결혼했을 때 사실 보면 사회에 저명한 석학들, 남녀 구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분들이 부인들을 보면 꼭 미스 코리아 같이 예쁘지 않죠. 그분들은 알죠. 내면이 아름다운 여자, 혹은 내면이 아름다운 남자, 이런 분들이 더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거죠.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내면의 아름다움을 고르는 이 사회, 그런 사회가 지향되어야 하는데, 외모 만능주의 시대에서는 삶의 의욕이 저하가 된다. 이런 것은 사실은 비만으로 인한 폐해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이 많이 쪘으니까 살을 빼기 위해서 위고비를 맞는다, 싹센다를 맞는다, 뭐 마운자론가 이런 것들을 맞으면서 비용이 엄청 비싸죠. 제가 취급하고 있는 한방 다이어트 이런 것들도 어쨌든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심한 경우는 위장 절제술, 우리 절제술을 하다가 돌아가신 마왕 신해철이라든지 그 외에 또 유명한 사람들, 머라이어 캐리 이런 분들도 위절제술을 하였지요. 좋은 결과가 나온 분도 계시지만 나쁜 결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죠. 중요한 것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지요. 이런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비만의 예방 혹은 치유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비만을 치료하는 방법은 마운자로를 주사를 맞든 뭐 한약을 먹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내 몸을 내가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내 몸을 내가 치유하는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첫째, 식습관. 둘째, 운동습관. 세 번째, 생활습관. 결국은 습관이네요. 습관은 제2의 천성.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파스칼? 잘 모르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 무슨 말이에요? 내가 습관을 만들어내면 내 천성까지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천성이 뭐예요? 본래 타고난 성격 아닙니까? 이 타고난 성격도 오랜 습관을 가지면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식습관부터 이야기할까요? 사실은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식습관이에요. 들어오는 에너지를 제어를 해주는 것은 쉽지만 나가는 에너지를 내보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운동을 열심히 해도 잘 내보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지금 과잉의 시대에는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보다는 운동이 훨씬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다른 곳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비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비만의 해소책으로 제일 첫 번째는 식습관이에요. 자, 식습관 어떻게 한다? 규칙적으로 밥을 먹는 거예요. 운동 습관도 첫 번째가 규칙적입니다. 생활 습관도 규칙적인 것입니다. 자, 밥을 세 끼를 먹든 두 끼를 먹든 규칙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이미 검증된 여러 가지 식사법이 있어요. DASH, 대시법. 그 다음에 지중해식 식사법. 그러니까 지중해 지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그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국가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주로 먹는 음식들, 지중해식 식단, 마인드 식단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의 한식, 이런 것들이 다이어트로서도 아주 건강한 식단이지만 지구촌에서 가장 건강한 대표적인 식단입니다. 자랑스럽게도 우리 한식도 들어가죠. 각각의 특성을 이야기하면 대시 식단은 채소 과일을 위주로 먹어요. 그래서 뇌 건강도 좋아지고 심혈관계 질환도 좋아지고 무엇보다도 대시 식단은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다이어트에 아주 도움이 되는 식단입니다. 주로 채소를 많이 먹으니까 과일도 먹고 그런 계통이에요. 그 다음에 지중해성 식단은 아시죠? 주로 이제 올리브 오일을, 그러니까 좋은 지방을 위주로 하는 그런 식단이에요. 물론 통곡물을 먹고 다양한 게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좋은 올리브 오일이라는 식물성 지방을 매개체로 해서 좋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그 좋은 지방이 우리 심장을 깨끗하게 해줘서 피를 맑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건강 장수에 도움이 되는 식단이에요. 세계적인 장수촌 하면 한국도 들어가요? 한국, 일본이 있는가 하면 유럽에서는 지금 이야기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 식단은 대시 식단과 지중해식 식단의 중간인데 말 그대로 마인드, 마음, 뇌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어서 뇌혈관 질환, 특히 치매 같은 것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한식 같은 경우는 곡물을 위주로 하고 있죠.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고 다소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긴 한데 세계적인 장수 식단입니다. 이런 좋은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야식을 먹지 말라. 식습관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 습관 마찬가지로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자, 운동 습관 중에서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지요. 유산소 운동이 뭐예요? 말 그대로 몸속에 산소를 활용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달리기 할 때 숨을 쉬면서 달리잖아요. 조깅할 때. 또 숨을 쉬면서 걷잖아요. 숨을 쉬면서 자전거를 타잖아요. 근력 운동 어때요? 숨을 참으면서 힘을 주잖아요. 그 근력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 아니고 무산소 운동이고, 유산소 운동은 일반적으로 지금 숨을 쉬면서 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보면 구분이 쉽습니다. 유산소 운동도 자, 그러니까 걷기 혹은 조깅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력 운동에 치우쳐야 돼요. 특히 하체 근력, 엉덩이, 허벅지 이쪽 근육이 몸 전체 3분의 1을 차지하고, 집을 지을 때도 대들보가 튼튼해지듯이 사람의 몸도 하체가 튼튼해야 돼요. 하체 운동, 뭐 런지라든지 스쿼트라든지 또 종아리를 튼튼해야 되니까 이런 운동 꼭 잊지 말고 하세요. 자, 마지막 생활 습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아침 루틴을 만드세요. 일어나서 뭐 물을 한 컵 마신다든지 아니면 양치질을 바로 한다든지 자기만의 루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잠을 충분히 자는 것, 즐겁게 사는 것, 이런 생활 습관을 스스로 만들어서 평생 이어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식습관, 운동습관, 그리고 생활습관, 이 삼위일체를 생각하면서 건강 혹은 살이 쪘다면 살을 빼는 습관을 갖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비만에 관련 주의사항 제가 한 2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너무 날씬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인식하는 날씬함, 저는 그것을 빼빼 마름 이로 인식을 하는데, 이렇게 마른 사람들은 단명합니다. 제가 마른 편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살찌려고 운동을 열심히 해요. 운동을 하면 근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단백질도 많이 섭취하고 이렇게 해서 장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통통한 사람이 오래 삽니다. 통통한 사람이 건강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얼마 전에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송혜 선생, 전국 노래장의 송혜 선생님. 젊어서 배도 많이 나오고 살이 많이 찌셨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뱃살은 제가 나이 도시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80, 90 되면 밥맛도 떨어지고 많이 기력이 떨어져요. 이 기력이 떨어질 때 이 도시락을 하나하나 까먹으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아마 송혜 선생이 코로나 질병 걸리지 않았다면 100살 이상 살으셨을 겁니다. 송혜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나이로 96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 코미디언 중에서 홀쭉이와 뚱뚱이, 양훈 양석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으면 연배가 좀 되는 분인데, 누가 더 오래 살았느냐? 물론 두 분 다 당시 나이로는, 당시 시대로는 장수는 하셨지만 뚱뚱이 양훈이 더 오래 살았습니다. 홀쭉이 양석천이 조금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코미디언 구봉서와 배삼룡. 구봉서는 엄청 뚱뚱하죠. 배삼룡은 홀쭉이죠. 근데 누가 더 오래 살았느냐? 구봉서는 매우 장수하셨죠. 90세 넘었어요. 배삼룡 선생도 아마 70대 정도,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게 장수하시지 못하셨거든요. 뚱뚱한 구봉서가 더 오래 살았고 뚱뚱한 양훈이 더 오래 사셨잖아요. 송혜가 오래 사셨고요. 우리 김대중 선생, 김대중 대통령,
다른 대통령, 다른 분들에 비해서 살집이 많으셨죠. 그렇지만 건강하게 잘 사셨어요. 김대중 선생은 또 대식가였다고 하더라고요. 왜? 즐겁게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즐겁게 살자. 웃으면 복이 와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비장하게, 아주 근엄하게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인생 잠깐 아닙니까? 즐겁게 살다 가야죠. 예. 마지막으로 나쁜 음식은 배격합시다. 이건 음식도 아니에요. 나쁜 음식 5가지를 이야기할게요. 설밀티, 술, 담배. 설탕이 많은 음식. 설탕은 모든 염증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는 결국은, 내 몸은 결국은 염증이 가득 차서 죽게 되는 겁니다. 죽음의 마지막 키는 폐렴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근데 폐렴 아니라 할지라도 근육 속의 근염, 각종 혈액 속의 염증, 모든 염증들이 계속 많아지면서 기력이 떨어지고 언젠가 목숨이 끊어지겠죠. 그래서 그 염증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놈 설탕은 염증을 계속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밀가루 음식. 갑론을박이 있는데 동양인은 적어도 밀가루 음식이 그 속에 있는 글루텐이 해를 끼쳐서 뭐 예를 들어서 장누수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을 유발하고 결국은 건강장소에 지장을 일으킨다. 그 맛있는 밀가루를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좀 적게 먹자. 우리 몸은 해독 능력이 있어서 적당히 조금 먹는 것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튀김. 튀김은 최악의 음식 중에 최악이죠. 찌짐을 튀기든 통닭을 튀기든 튀김을 할 때 뭘로 튀깁니까? 식용유로 튀기죠. 이 식용유를 오래 튀기면 트랜스 지방이 되는데 지방의 종류가 뭐 불포화 지방, 포화 지방, 트랜스 지방 이런 뭐 종류를 나눌 수 있다면 트랜스 지방은 압도적으로 나쁘고 포화 지방이나 불포화 지방은 나쁘지 않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좋은 기름, 포화 지방산은 나쁜 기름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재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술, 담배 말할 필요가 없죠. 제가 오늘 이야기할 것은 그러니까 비만의 폐해, 비만의 예방 혹은 치유 방법, 마지막으로 비만과 관련되는 주의사항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비만의 전문가인 만큼 앞으로도 비만 이야기, 이를테면 비만을 해소할 수 있는 음식, 약초 이런 정보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수많은 다이어트법, 뭐 이를테면 케토제닉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덴마크식 다이어트라고 봅니까? 그런 다이어트법의 허와 실 이런 데 대해서도 앞으로 이어나갈 것이니 여러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